안녕하세요. 주엽 사과나무 의료재단의 이동균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그 싱글 케이스에 대한 이론과 영상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싱글 케이스를 이용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영상은 제가 스캐너로 응용해서 좀 멀티플 케이스를 스캔을 한 거를 빠르게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좀 가볍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치랑 임플란트 스캔을 섞어서 진행을 하는 영상입니다. 했을 때 보시면은 스캔 다 떠주고,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뜨기 위해서 마진 부위만 다듬어서 다시 한번 스캔을 진행한 영상이고, HD 포토를 촬영을 해서 마진에 대한 모습을 기공소에 같이 전달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스캔 바디를 처음부터 꽂고서 스캔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집으로 롤링 해주고,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팔라타 일단 찍어주고,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마진을 좀 다듬어주고 스캔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HD 포토 아까처럼 다시 한번 좀 찍어주고, 자, 바이트를 뜰 때도 입을 벌린 상태에서 바이트 뜨는 걸 시작을 해서 물고 바이트를 이어서 스캔을 진행을 하는 거고,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캔 바디를 하나를 빼고서 바이트 스캔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연치와 대합치의 간격을 확인해주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구강 스캐너를 활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멀티플 케이스도 한 번에 제작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강 스캐너를 어디까지 응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스터디 스캔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터디 스캔 같은 경우에는 본 스캔 전에 참고용 스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스터디 스캔을 활용을 해 주시는 방법이 또 하나의 응용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덴처 스캔 활용입니다. 덴처 스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내면에 스캔을 진행을 해주면서 좀 응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간단하게 덴처가 대합치인 경우에는 바이트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번엔 스캔 바디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캔 바디를 활용했을 때 어디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딥바이트 스캔이나 아니면 아까 보신 것처럼 멀티플 케이스 스캔, 뭐 풀마우스, 무치약 같은 경우에 스캔 등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스터디 스캔과 덴처 스캔 간단한 거, 그리고 스캔 바디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이 스터디 스캔과 스캔 바디 활용을 조금 응용을 잘 해주시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스터디 스캔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제가 정리를 한 5가지 정도 해봤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프랩을 하기 전에 스캔을 진행을 해서 치아의 형태를 참고해서 보철을 제작할 때 참고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바이트에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트를 참고해서 보철을 제작하는데 사용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 가철성 유지 장치, 썰컴 같은 거를 활용하시는 이제 교정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보철의 형태가 바뀌게 되면 썰컴의 뭐 적합도가 맞지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형태를 참고하는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PMMA나 아니면 기존 보철을 사용하시다가 새로운 보철로 교체를 할 때 뭐 이전의 형태가 어땠는지, 바이트가 어땠는지 참고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VD가 소실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술전에 스캔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 보철을 만들 때 VD를 참고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임플란트 스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 2, 3번에 대한 내용은 제외를 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에 담기가 조금 어려워서 4번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PMMA를 21번에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형태를 참고해서 최종 보철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스캔 전에 심스탁 부위와 모빌리티 부위 그리고 교합지 물리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바로 스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 데이터도 이전 강의와 동일하게 대합되는 치아가 왜곡 없이 잘 나왔는지, 또 혹시 대합치 이외의 조직이나 다른 치아가 잘 나왔는지, 그리고 필요 없는 조직이 스캔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스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위에 사진에 필요 없는 조직들이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은 사실 다듬기로 제거를 하고 모델을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전송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교체해야 될 치아가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바이트 스캔도 이전 강의와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를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스캔 데이터상 최후방 치아부터 3번에서 4번까지 스캔 떠주시고, 양쪽 떴기 때문에 양쪽 바이트 스캔을 해주시면 되고, 위나 아래에서 봤을 때 물리는 지점이 교합점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체크했던 심스탁 부위와 또 물리는 치아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환자가 구내에서 물고 있는 형태랑 스캔상의 형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터디 스캔은 다 진행이 됐고, 이 스터디 스캔 케이스를 복사를 해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스캔 데이터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항목이 두 개가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스캔을 복사해서 사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 부위만 스캔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합치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시겠죠? 네, 대합치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그럼 교체 부위를 스캔할 때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캔 데이터를 전체를 삭제하고 새로 뜨시는 방법과, 아니면은 바꿀 부위만 다듬어서 그 부위만 새로 뜨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스캔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전체 다 삭제하고 다시 스캔을 하는 경우의 특징인데, 일단 처음부터 다시 스캔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랑 오차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저런 식으로 팔라탈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완벽하게 스캔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스캔 데이터상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오차가 좀 생길 수가 있고, 또 상악을 완전히 지운 상태에서 스캔을 하기 때문에 바이트의 좌표도 소실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바이트 스캔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부위만 다듬어서 다시 스캔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총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전 스캔이랑 새로 스캔을 한 데이터랑 오차가 상대적으로 다시 뜨는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이터가 그대로 일치하고 새로 뜨시는 부위만 지우고 뜨는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오차가 줄어들 수 있고, 또 바이트의 좌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바이트의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바이트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다듬어서 이제 새로 스캔을 한 부위에는 시어링 부위가 생길 수가 있어서 가능한 그 부위가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여러 번 스캔을 해서 만져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한 번씩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트 잡는 것도 이전의 스터디 스캔과 동일하게 바이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의뢰서를 작성할 건데 시식이랑 기공 의뢰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뭐 픽스처나 스캔 바디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은 제외를 했고, 심스탁 물리는 부위와 뭐 쉐이드, 그리고 그 외 PMMA나 기존 부처를 사용했을 때 뭐 개선점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특이사항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뭐 작성을 했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병원 스타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에 맞게 의뢰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철이 완성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기존 PMMA에서 이렇게 지르코니아로 만들어 드린 사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덴처 스캔 케이스
대합치가 덴처인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경험상에서는 대합치가 덴처인 경우에는 바이트가 불안정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바이트를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덴처 스캔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스캔들도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덴처 스캔의 경우에는 9회 스캔이 진행을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감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풀 덴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파샬 덴처 같은 경우에도 9회에서 미리 스캔을 어느 정도 떠놓고 입안에서 스캔을 이어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9회 스캔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덴처 환자의 경우에는 바이트가 좀 불안정한 경우들이 좀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바이트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스캔을 잘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이트 스캔을 할 때 처음부터 입을 벌리지 않고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스캔을 했을 때 비교적 오차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트 스캔을 뜰 때 보통 구강 스캐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상태에서 넣고 다무신 상태에서 2초에서 3초 정도 후에 스캔을 진행을 하는 편인데, 그 덴처 환자의 경우에는 그 입을 열고 닫았을 때 미묘하게 덴처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을 최대한 벌리지 않고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양쪽 바이트를 떠주는 게 조금 더 오차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턱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덴처가 움직이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바이트를 좀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양쪽 구치부에 뭐 러버 인상제 같은 거를 물려놓은 상태에서 좀 위아래를 고정시켜 놓고 바이트 스캔을 떴을 때 그나마 오차가 좀 적었고요. 그리고 덴처의 내면에 치조정 부위나 구개 부위에 러버 인상제를 사용해서 구강 내에 고정을 하고 나서 스캔을 떴을 때 바이트의 오차가 그나마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나중에 사용 가능하실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합치는 덴처였고 지금 만들어야 될 부위는 아래처럼 지금 넓은 부위를 만들어 줘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저렇게 넓은 부위일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스캔 바디를 미리 체결하고 나서 스캔을 해주시면 조금 더 스캔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3단계 스캔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3단계 스캔의 정보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장점으로 단계가 간소화돼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을 스캔 바디가 채우면서 스캐너가 좀 원활하게 스캔을 할 수 있게 인식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준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강의의 핵심은 요거 두 번째 거, 비어있는 공간을 스캔 바디가 채워주면서 스캐너가 조금 더 원활하게 스캔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스캔 바디를 활용했을 때 총 장점이 총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 위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면서 스캐너가 조금 더 원활하게 스캔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로 바이트 스캔을 떴을 때 바이트가 잡힐 수 있게 머징 포인트가 되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트 스캔 뜰 때 아마 잇몸밖에 없으면은 바이트도 갈피를 못 잡고 스캔을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 스캔 바디의 형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왜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연조직만 스캔을 해서 뜨는 거는, 연조직이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서 스캔 바디를 꽂고서 스캔을 하는 경우가 왜곡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총 이렇게 3가지 장점을 알고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악이 지금 덴처 상태이고 하악이 저렇게 스캔 바디로 넓게 뜨다 보니까
지금 위아래를 맞춰보니까 양쪽 구치부가 지금 소실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바이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에 좀 고민이 좀 많은데, 저는 이렇게 양쪽 구치부가 미싱 상태일 때가 좀 안정적인 바이트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스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송을 해줘야 그 보철이 완벽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 스캔 데이터를 구내랑 비교를 해서 스캔을 전송을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드라인이 잘 맞게 매칭이 되었는지, 스캔 데이터상 상악과 하악의 미드라인이 구 내의 미드라인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전치부가 스캔 데이터 상에서 너무 과교합되는 양상이 나타나진 않는지, 그거는 이제 저번에 강의 때 과교합 양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과교합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물론 이제 구치부가 없기 때문에 과교합되는 양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과교합되지 않는 상태로 전송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구치부의 클리어런스가 스캔 데이터성과 구내에서 너무 차이가 많진 않은지, 요거 세 가지 정도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면은 그나마 조금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캔은 다 진행이 됐고, 의뢰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지식이랑 기공 의뢰 항목 선택을 해주시고, 그 외에는 의뢰서 작성하시는 스타일대로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방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양쪽 구치부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VD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련 사항 같은 것도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스터디 스캔 케이스와 스캔바디 활용 케이스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터디 스캔 케이스의 스캔 영상입니다. 일단 바꾸려는 부위는 지금 40번대 구치부 PMMA 4개짜리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지금 스터디 스캔은 사실상 비교적 스캔을 하기가 조금 더 편리해요. 왜냐면은 치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스캔을 뜨는 거기 때문에. 이전 강의 참고해 주시면은 제가 교환면 뜨고 전치부 링걸 떠주고, 그리고 또 교환면 가서 링걸을 먼저 완성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치부 하나하나 롤링 해주시면서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치부가 다 만들어졌으면 버칼로 가면서 부드럽게 버칼 쪽과 교환면을 롤링해서 살짝 이어주고, 버칼 부분에 구멍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면서 구멍을 메워주시면서 스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구치부 교환면과 버칼 쪽을 부드럽게 이어주면서 버칼 부분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대합치 아니면은 교체할 부위, 이 정도는 스캔할 때 이렇게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이제 대합치 스캔은 다 진행이 됐고, 지금 보시면 불필요한 조직들이 조금 남아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치식 선택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다듬기를 이용해서 모든 패치를 해서 먼저 지울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지워줬고, 그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필요 없는 부위를 다듬어 줄 거예요. 확인을 해주고 필요 없는 부위가 어딜까 확인을 한 다음에 제거를 해줍니다. 네, 다 다듬어졌으면 그 해당 부위 스캔은 다 지금 진행이 된 거고요. 자, 위쪽 대합치 스캔을 진행을 합니다. 대합치 스캔도 마찬가지로 아래랑 동일하게 스캔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캔 영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와서 그 대합치 스캔이 다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혹시 왜곡이나 오차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한 번씩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바이트 스캔 진행하겠습니다. 바이트 스캔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체적으로 떠주시는 거 꼭 확인해서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버칼 쪽 떠준 다음에 교환면 일부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떠주시고, 보통 최후방 데이터부터 3번이나 4번 정도까지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대쪽 바이트까지 진행을 해줍니다. 반대쪽 바이트 스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이트를 빨리 뜨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양쪽 바이트가 매칭이 됐으면 네, 교합점이 잘 매칭이 됐는지, 교합점과 물리는 지점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도 한번 보고 위에서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바이트 스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위에 체크 표시가 3개가 다 되어 있죠.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다듬기를 사용해서 지금 뜨려고 하는 부위 앞치아를 지금 삭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해당 부위부터 삭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까지 넓게 지워가지고 같이 주변까지 스캔을 떠주는 게 조금 더 오차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러쉬로 다듬어서 패치를 통해서 지금 제거가 된 상황이고요. 자, 스캔 진행하겠습니다. 스캔 바디 스캔하는 거와 동일하게 이 스캐너가 인식할 수 있는 부위, 미리 떠져 있는 스캔 부위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치아가 없이 어버트먼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버트먼트가 스캔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버트먼트 스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내면과 좀 직결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롤링을 해서 최대한 오차와 왜곡 없이 스캔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어버트먼트 쪽도 롤링을 해주면서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고, 지금 계속해서 스캔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그 43번 부위에 이렇게 시어링이 나타난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지우려고 여러 번 지금 다른 각도에서 스캔을 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어버트먼트의 버칼 부분을 보시면 지금 조금 어버트먼트가 울어 있는데, 저런 부분이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혀가 있어가지고 잘 스캔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미러로 혀를 리트랙션 해주면서 스캔을 해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러를 가지고 와서 혀를 잡아주면서 스캔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 다른 어버트먼트 부위도 구멍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스캐너를 돌려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버트먼트 교체 부위까지 지금 스캔이 다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어버트먼트가 잘 나왔는지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좀 해줍니다. 돌려가면서 울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고, 스캔이 잘 나왔다 싶으면 치식 설정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조직은 다듬기로 제거를 해서 지워준 다음에 바로 바이트로 넘어갈 거예요. 그 바로 바이트로 넘어가는 이유가 어차피 대합치는 이제 변동 없이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대합치 스캔은 그대로 사용하고 바로 바이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미 바이트가 아까 한번 떴기 때문에 좌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를 새로 뜨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양쪽 바이트를 지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트를 지워주고 처음부터 다시 바이트를 잡고 있습니다. 바이트 잡는 거는 아까랑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돼서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트 매칭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양쪽 바이트를 다 떠줬고, 지금 위아래로 교합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스터디 스캔과 본 스캔 두 가지 스캔을 다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다듬기나 아니면은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차율도 많이 줄 수 있고, 이렇게 복사를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스터디 스캔 케이스 스캔 영상까지 확인을 해봤고, 다음으로 아까 스캔 바디 활용에 대한 거는 이론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스캔 바디 활용도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이 굉장히 얕았기 때문에
스캔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스캔 바디를 미리 꽂아 놓은 상태에서 지금 스캔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치조골을 타고 가면서 저 끝에 있는 스캔 바디를 만났죠. 저 스캔 바디가 제 생각에는 세이브 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 스캔 바디를 만났다면 그래도 저기 부위는 어느 정도 뜰 수 있겠다, 이런 안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캔 바디가 만약에 없었다면 저기까지 연조직으로 계속 스캔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스캔의 퀄리티가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치부 살짝 찍어주고 스캔 바디도 롤링을 해주면서 스캔 바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좋고, 지금 보시면은 버칼 쪽도 그 치조골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스캔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살짝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스캔 바디 찍어주시면 좋고, 자,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치조골 라인을 좀 이어주는 거예요. 치조골 라인을 이어서 저쪽 스캔 바디까지 닿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자, 스캔 바디 그 울어 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스캔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스캔 바디 오차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잘 찍어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치아랑 가까이 있는 스캔 바디는 그래도 치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정확하게 뜰 수 있는데, 저 맨 끝에 있는 스캔 바디는 정말 그 스캔을 할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캔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그 부위를 정확하게 떠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캔 바디 옆에 울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은 잘 떠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부드럽게 연결이 된 상황을 확인을 하고, 이제 나머지 스캔 바디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고, 스캔 바디가 스캔이 다 됐으면 이렇게 다른 치아 스캔을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스캔 바디가 잘 안 떠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치아를 뜯다 보면은 되게 잘 떠지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스캔이 다 완성이 된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치조골이 굉장히 얕죠. 지금 만약에 저 상황에서 스캔 바디가 없었다면 저기까지 스캔을 정확하게 뜨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까 스캔 하시는 걸 보셨겠지만 저렇게 얕은 경우에는 볼도 방해가 되고 혀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스캔 바디를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스캔을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퀄리티도 더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대합치 스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합치 스캔은 뭐 저희 스캔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합치까지 스캔을 완료했고요. 정도 해서 대합치 스캔 다 됐고, 이제 바이트 뜨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네, 바이트 뜨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저 스캔 바디가 없었다면 지금 아래쪽 잇몸이 안 떠지고 있는 거를 아마 지금 보이실 거예요. 안 떠지고 있는 게. 지금 교환면 입체적으로 한번 떠주시면 되고, 지금 스캔 바디가 그나마 이제 바이트 스캔 때 찍히고 있기 때문에 저 부위가 바이트를 매칭할 때 머징 포인트가 되어줄 거예요. 잇몸을 이렇게 끌어서 바이트 데이터를 만들어줬는데, 아무래도 저 끝에서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바이트를 잡을 수는 있다, 이거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대쪽 바이트 떠주시면 되고, 바이트 뜨는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트 매칭이 다 된 상태고요. 지금 뭐 교합점이 잘 물렸는지 다시 한번 아래에서 위에서 한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떠주시면 이제 스캔은 다 끝나셨습니다. 이렇게 스캔 바디 활용 케이스와 스터디 스캔 케이스 이론과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활용을 하시는 방안이나 이런 거는 뭐 개인적인 뭐 능력이라든지 뭐 숙련도에 의해서 조금 더 뭐 발전을 시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강연은 일단 여기까지가 끝이고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터디 스캔을 어디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프랩 전에 스캔을 진행하는 거, 두 번째 바이트에 예민하신 분들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세 번째로 그 썰컴을 활용 중이신 교정 환자분들한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네 번째로 방금 저희랑 같이 보신 새 보철로 교체하는 경우, 그리고 5번째로 VD가 소실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체 부위 스캔을 뜰 때 대합치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스캔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해당 부위만 다듬어서 다시 스캔을 하는 경우의 특징들, 요거 한 번씩 다시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합치가 덴처인 경우에 9회 스캔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이트 잡는 거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셨던 스캔바디 활용하는 거. 스캔바디를 활용할 때 장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정리하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엽 사과나무 의료재단의 이동균 팀장이었습니다.